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3 저희 38번째 테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의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산의 기능 일단 보면 윌답스키 같으면 예산 가지고 정치적 기능이 있죠. 윌답스키, 린드블럼, 자 전부 다 정치적 학자인데, 정치적 기능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정 통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예산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우리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할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각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들 각 목소리를 막 내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이해관계가 조정 통합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시크의 행정적 기능입니다. 행정적 기능. 자,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즉 통제 기능도 있고요, 관리 기능도 있고요, 계획 기능도 있고 평가적 기능도 있다. 이런 우리 나중에 예산 보면 품목별 예산 배우죠. 품목별 예산 제도를 왜 가져와요? 행정부가 이걸 왜 가져옵니까? 통제하려고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과주의를 예산 제도를 왜 가지고 와요? 이건 관리하려고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존슨 정부에서 개인 예산을 왜 가져옵니까? 이건 기획하려고 가져온다. 우리 연기주는요,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감축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행정적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에서 많은 건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행정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획적 기능이 뭐냐면 수지 균형에 관한 예정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딱 맞추는 거예요. 예정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기능은 행정에 대한 법적 강제력 부여와 집행의 기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봐봐요. 예산을 심의할 때, 자, 오케이, 이거는 너희 행정이 돈 써도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부가 그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거고, 집행의 기능,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쓸 수도 있고요. 집행의 기능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머스그레브의 경제 기능,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예산 가지고 자원 배분도 할 수 있고 소득 재분배도 할 수 있고 경제 안정화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원 배분 기능 한번 보세요. 우리 밑에 이 그림을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여기서 이제 거리가 되면 제일 좋죠. 최정량이 유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는 항상 적고 나쁜 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는 적으니까 보조금 주고 늘려요. 나쁜 건 많으니까 텍스 때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T와 G를 가지고 최적으로 상태를 유도한다. 이게 자원 배분 기능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되겠습니다. 이재용 씨는 세금 많이 내죠. 여러분은 조금 내죠. 그걸 이제 세금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여러분한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을 하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해주고, 그게 바로 소득 재분입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약자한테 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형평성을 높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시장 경제는 파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 이렇게 파도를 쑥 치죠. 이 파도가 너무 키면 불안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자, 호황기에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버려요. 돈을 못 쓰게. 그리고 정부 지출을 늘린다, 줄인다? 줄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파도를 좀 줄이는 거죠. 반면에 불경기는 세금 조금 걷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돈을 확 씁니다. 그러면 좀 더 올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쓴다, 적게 쓴다, 이건 흑자 예산이 되는 거고요. 흑자 재정. 그 다음에 반면에 돈을 적게 쓰고 세금을 조금 붓고 돈을 확 쓴다, 이거는 이제 적자 재정 정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래서 이제 큰 파도를 어떻게 만든다? 잔잔하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바로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의 기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요. 1번 갑니다. 윌다무스키는 예산을 경제적 투쟁의 결과물로 보았다. 여러분, 윌다무스키는 점중주의자죠. 정치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을 경제적 투쟁의 결과물로 보았다. 논. 여러분, 정치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렌 시크입니다. 행정을 어떻게 한다? 시크하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예산의 본질적 기능은 통제 기능, 관리 기능, 계획 기능을 제시했다. 시크는 일단 이 세 가지 제시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크 D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연기 중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예산의 본질적 기능은 통제다, 관리다, 계획이다. 딩동댕동 맞는 말 되겠습니다. 합리주의 예산에 입각하여 행예산의 경제 원리를 강조할 경우
예산의 기획 기능이 강조되면서 예산 운영은 집권된다. 여러분 계획 예산 한번 보실래요? 계획 예산. 여러분 합리주의 예산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주의 예산을 입각하여 예산의 경제 원리를 강조할 경우 계획 모든 글에서 계획 기능이 강조되면서 위에서 계산해서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집권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거는 합리주의 예산은 모든 걸 계산해서 계획을 짜은 다음에 돈을 탁 떨어뜨리니까 기획 기능이 강조되면서 이제 위에서 모든 결정하죠. 집권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BO입니다. 참여죠. 목표 관리 예산은 예산 운영의 참여와 관리 기능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73년 요때쯤에 MBO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무조건 참여입니다. 참여. 그래서 우리 옛날에 MBO 선거 관리할 때는 차 몇 대 팔 수 있니? 라고 물었다 그랬죠. 그럼 차 몇 대 팔 수 있는데? 라고 묻는 것. 그런데 그 10대 팔 수 있다고 했죠. 그럼 10대 팔려면 돈이 얼마 필요해? 100만원 필요해? 알았어. 그럼 100만원 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10대를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이 짜여지는 거예요. 또 역시 MBO 예산 운영의 참여와 관리 기능을 강조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은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좋은 게 적으면 보조금 주고 나쁜 게 많으면 우리 세금 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적 배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그레브의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1번요.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생산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원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에요. 효율적 배분. 자, 앞에 했죠? 그래서 좋은 거는 잘 보세요. 적다.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 기본적으로 보존도수 늘린다. 나쁜 거 많다. 텍스트에서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맞는 말 되겠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세액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건 뭐요? 재분배다. 소득 재분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 재분배. 자,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돈 많은 이종희 씨한테는 세금 많이 걷고 가난한 저희한테는 적게 세금 걷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약자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여러분 큰 파도는 불안정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 잔잔한 파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황기에는 어떻게 한다? 세금을 많이 걷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돈을 적게 쓴다. 그래서 낮춘다. 우리 불경기에는 세금을 좀 묻고 돈을 확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경기 안정화 정책. 자,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관료 통제한다. 여러분 머스그레이브는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 관료의 통제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머스그레이브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O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료를 통제하는 것은 머스그레이브의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스그레이브는 이런 기능, 통제 기능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그레이브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 중 공공재의 외부 효과 및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기인한 시장 실패를 재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재정의 기능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다. O예요? X예요? 이거는 X 되겠습니다. 그럼 뭘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키워드는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윌다브스키는 예산을 경제적 투쟁의 결과물로 봤다. O예요? X예요? 이건 X 되겠습니다. 뭘로 봐요?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로 봤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X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은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을 지향했다. 그러면 시크예요? 아니면 우리 머스그레이브예요? 이거는 시크라고 하셔야 됩니다.
시크의 행정적 기능 중에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세 가지 목표, 지향을 제시했다. 시크,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 시크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빵빵빵빵빵빵은 재정의 3대 기능으로 효율적인 자용 배분, 형평성 있는 배분, 성장과 안녕의 균형.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여러분, 머스그레이브입니다. 머스그레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레이브. 그래서 쉽게 보시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 다음에 우리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안정화,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도 있죠. 오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공공재의 외부 효과 및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기인한 시장 실패. 오케이. 재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사회적 체육 생산과 소비 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빵빵빵빵 기능에 해당한다. 뭐예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 배분 되겠습니다. 자원 배분 기능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한번 깔끔하게 예산의 기능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기능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적 기능하고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 요 두 개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적 기능 같으면 시크 같으면 나중에 품목표 예산,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 그때 다시 한번 더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스칸이 합격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행복합시다 시즌3 38번째 테마 오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39번째 테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무 파트는 이렇게 이제 테마별로 딱딱딱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한번 힘을 주고 열심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